그 소변이 자주 마려운 곳에 대해서 그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생전에 없던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하고 이제 그냥 그럭저럭 참았는데, 이 병이란 게 이게 알고 보면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겠더라고. 진도가 나가면은 그게 이제 자리를 잡고 병이라는 게 상당히 더 고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을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소변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자주 마려운데, 어느 정도냐면 저녁에 여하간 몇 시에 자든 관계없이 세상 없어도 6시간 이상을 그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소변이 마려워서 잠이 깨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저녁에는 그래도 6시간이라도 참는데, 낮으로는 뭐 나가서 이렇게 뭐 다녀보면 뭐 2시간 정도 되어서 막 계속 가야 되고, 그것도 양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이제 생각하다가 병원에 가 봐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하다가 유튜브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영상을 보고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그 전립선 관계가 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전립선이라는 게 그 방광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뭐 붓는다든가 뭐 비대해진다든가 뭐 커진다든가,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좀 그 왕성해져 가지고 그 소변 줄기를 막으면서,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뭐 설명을 그때는 들었지만은, 뭐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뇌로 자꾸 이렇게 연락을 뭐 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아는 사람 한 분도 전립선 암으로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이 참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전에도 이제 전립선 그 예방약을 좀 먹을까 하고 약방에 물어봤더니 꽤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먹지 하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소변 관계가 전립선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다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저께 전립선 그 예방약을 약방에 가서 달라고 하니까 꽤 비싸요. 그 한 가게 뭐 4만 원 쓰고 막 이러더라. 그런데 그거를 2달치인가, 근데 하루에 2알씩 하루에 3번씩 먹으라 그래. 6알을 먹잖아요. 그래서 약을 이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니까 그래도 그래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나 많아 그냥 나 약을 많이 먹기는 싫어서 이제 하루에 2번씩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약 사오는 날 이제 그 낮에 사왔는데, 낮에 한 봉지 먹고 밤에 한 봉지 먹었는데, 아니 그날 저녁에 잤는데 8시간 이상, 9시간 가까이 잤어요. 소변 보러 안 가고. 그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 그래서 이게 참 약이 좀 신통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3번씩 꼭 먹으라 그랬는데, 내가 요즘 계속 2번씩 먹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먹으니까 낮에 대해서는 그 먹어줘야 되는가 봐. 근데 그걸 안 먹고 건너뛰니까 조금 좀 자주 마려워요. 낮에 점심시간 부근에. 그때 원래 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상 없어도 6시간 이상은 하루 저녁이라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8시간 9시간씩 저녁에 소변보러 안 가도 뭐 되고, 낮으로도 이렇게 다니면은 그렇게 자주 안 가고. 그 참 약이 좀 신통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전립선을 그렇게 좀 이게 약이 억제를 하는가 하고 이제 그렇게
또 그런 좋은 약을 주면 늘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뭐가 생겼냐면 변비가 그렇게 생기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데, 변비에 대한 건 내가 대충 과거에 변비 설사 이 관계는 이제 변비가 생기면 뭐 땅콩 같은 거 좀 먹고, 기름기 있는 거 뭐 고기 종류 먹고 이러고, 설사가 나면 이제 채소, 얼갈이 배추 이런 거 삶아서 막 삶싸 먹고 이러면, 고기를 기름기 끊고 땅콩 같은 거 안 먹고 이러면 완전히 툭 꺼치고 또 상당히 뭐 변비 정도는 아니라도 상당히 그 단단한 변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가 이제 자꾸 살찌는 문제를 막으려고 최근에 이제 계속 고기를 끊고 그렇게 이제 땅콩도 뭐 사러 갈 수도 없고 해서 채소를 계속 먹었더니만 변비가 생겨가지고 이게 막 변을 보지 못해서 젓가락을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걸 막 이렇게 휘휘쳐서 가지고 그걸 파괴하려고. 근데 그게 변이 단단한 거야, 돌멩이 같이. 그 젓가락으로 해보면, 젓가락으로 그게 이렇게 놓고 해보면, 그 잘못하면 대장 찌른다 하더라고, 젓가락 잘못 넣으면. 굉장히 위험해져.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넣어서 해보면 변이 돌멩이 단단해 가지고 젓가락으로 휘저어도 그게 흐트러지질 않는 거야. 야, 근데 이상하다. 평생에 없던 변비가 이렇게 생기다니. 그래서 뭐 이제 땅콩 먹고 뭐 이제 고기 좀 먹고 이러면 이제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또 그런 걸 먹으면, 제가 피부가 내가 약해 가지고 뭐 항문이 막 가렵고 몸에 이렇게 뭐 여기저기 막 풀고 가렵고 이래요. 그런 거 먹으면, 기름기 있는 거 먹고 하면은. 또 그리고 살이 지는 게 또 문제고, 그 참 조시 맞추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그 소변 자주 마려운 거 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변이 상년에 완전 내가 딱 그 변을 보고 이게 변이 정상적이다 하는 것을 요즘 와서 계속 못 봤어요. 아주 정상이다 하고 내가 판정을 못 지었다고. 그런데 그 전립선 약을 먹으면서부터 변이 탁 정상이에요, 이제. 설사도 아니고 변비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그게 그거하고 관계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보통 평소에 보면 내가 이제 그런 소변 자주 마려우는 병에 오기 전에 평소에 이렇게 보면 땀을 많이 흘리고 소변을 많이 보고 이러면 이제 변이 상당히 단단해지고, 변비같이 내가 변비 이것 때문에요, 막 항문이 막 찢어져 가지고 피도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다가 막 이제 소독약 바르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변비라는 건 평생에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전립선 약을 이렇게 먹었더니 변비가 없어진 거야. 변이 아주 정상적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소변 자주 마려운 병 이거에 오기 전에, 옛날에 평소에 젊을 때도 보면 내가 늘 남에게도 그렇게 이 얘기를 했고, 설사가 나거든 얼갈이 배추 삶아서 쌈 싸 먹어라, 내가 이렇게 늘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변비가 생기거든 땅콩을 먹고 기름기 있는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면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언제 변이, 그때는 변비라는 건 아주 그렇게 막 항문 찢어질 정도로 변비 있는 건 나 평생에 이번에 최근에 처음 겪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그냥 된 변을 보고 이제 설사 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평소에. 근데 그때 당시도 보면 소변이
양이 많고 좀 자주 마르고 할 때 이제 변이 되더라고. 그거는 뭐 당연히 물을 많이 짜내고 이제 뭐 그렇게 물을 그러니까 이제 끓는 건더기가 이제 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설사가 잘못 먹어가 설사가 나고 할 때는 이제 소변이 자주 안 마렵고 이제 그렇더라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제 그 비슷한 원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최근에 내가 겪은 거는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는 하나의 병 같아. 그래가지고 이 병을 이걸 키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날 바빠서 약방에 못 가다가 어저께 큰맘 먹고 약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전립선 예방약 좀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꽤 비싸.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지금 먹는데 일단은 변비는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정상이야. 그리고 소변도 자주 마려운 게 없어졌어요. 참 약이 좋기는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좀 늦었는데 벌써 하면 한 5, 6개월간 내가 그냥 그런 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잠깐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음식에 의해서 뭐 소변 조금 자주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변이 약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벌써 한 달 가까이 보름 이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병의 정세더라고. 내가 겪어보니까 그냥 단순한 변비나 설사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소변이 자주 나오고 이럴 때는 전립선을 의심을 해볼 필요가 꼭 있더라. 내 경험상 얘기해요. 그게 선명자 이원이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소시적인 한방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민방약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그 상식이 이제 그때는 한방을 하면 그런 걸 이제 많이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딴에는 이제 건강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 하고 내가 나에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살아온 게 그게 나도 병에 걸릴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아무도 기력이 딸리니까 병을 이겨낼 저항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벌써 하면 5,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소변 자주 마려운 걸 그냥 그렇게 참고 살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잠깐 그런 거는 이제 그 음식에 의해서 소변이 자주 나온다든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열흘 이상 보름 뭐 한 달 가까이 소변이 자주 나오면 그 병이에요. 그 병인 것이 그 뭐 다른 원인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겪은 걸로서는 전립선 그 유튜브에서 내가 많이 그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영상으로 전립선이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전립선이 부어오른다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발작성이 있어서 소변의 그 줄기를 막고 자주 내로 그걸 신호를 보내 가지고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렵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난 내용은 잘 몰라요. 의사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소변이 자주 마려울 때 물론 뭐 병원 가서 의사 진단 받고 약을 지어도 되겠지만은 그 변비약 아니죠. 전립선 약을 먹을 필요가 있고 또 소변 자주 마르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건 전립선 예방약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지금은 이제 그 소변 때문에 하루 3번 먹으라 꼭 하는 걸 나 지금 2번씩 먹거든요. 아침에. 근데 평소에도 한 번에 2알씩 먹어요. 그렇게 평소에도 하루 한 번 정도는 전립선 예방약을 먹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그 산업공해 옛날 시골같이 그 저 산소 많은 데인데 그 공기 좋은 데 사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아무래도 공기가 좀 나쁜 데 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 전립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기 나쁜 데 사는 조건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같이. 그래서
전립선을 미리 막는 게 좋기 때문에 예방약을 먹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이제 전기술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전립선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항상 일하면서 얼굴이 좀 부어오르고 이러더라고, 전립선 그 병이. 그래서 그 보면은 그분 참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약을 어디서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중가 어디 가가지고 그 약이, 그 전립선 암에 대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그냥 멀쩡하게 우리하고 같이 항상 일을 했어요. 밥도 잘 먹고 일을 했는데, 그게 그 전립선 암에 대한 그 약을 개발한 사람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시범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아주 뭐라 그러지, 시험적으로 인상실험 인상실험 그거를 그분에게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전립선 암에 대한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한 건데, 그 자기 이제 인상실험 하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로 약을 투입하는 거니까 자기도 불안하니까 약값을 제대로 이제 못 받았겠죠. 그래서 그 부담 안 되는 값으로 약을 계속, 그 약을 먹으면 괜찮고 먹으면 괜찮고 오래, 그 전립선 암으로 있으면서도 나하고 같이 일한 거 해도 벌써 10년이 넘고 오래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늘 그 현장에서 일하고 멀쩡하게 이제 살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립선 암에 대한 그 약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당신에게 인상 실험을 몇십 년 해보니까 이게 확실하다. 자기는 이제 자신을 가졌다.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값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그 인상 실험 할 때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두 분인가 세 번 같은 먹는다더라고. 그러니까 먹으면은 멀쩡하게 한 달을 지내고, 암이라는 게 그렇게 또 무슨 암이 되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 그 약을 먹으면 아프지를 않고 일단은 그렇게 멀쩡하게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그냥 일단 막 아프고, 막 말도 못하게 아프고, 그 전립선 암 그분 정세가 말도 못하게 아프고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약을 안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약을 찾으러 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거야. 그래서 그 약값이 뭐 1, 2만 원, 2, 3만 원 이래가지고 여기서 상주까지 가가지고 이제 해도 한 모성 몇 년치, 뭐 한 달치 이렇게 사오면 아무 부담 없이 살았는데, 그게는 이제 그 약 없으면 이제 죽을 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약을 그분이 먹고 이제 우리하고 같이 항상 일하고 아주 정상인으로 일했어요. 얼굴만 조금 이렇게 부었지 뭐 다른 거 별 문제 없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을 지러 가니까 그 약 주는 사람이 태도가 바뀐 거야.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그래, 아니 그 마지막 약을 지어주더래. 여기까지만 내가 인상실험 지금 하는 약이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오지 마시오. 왜 오지 마라 그러냐면은, 한 번 지어가면 뭐 몇 달치 뭐 혹은 몇 년치 이런 걸 뭐 불과 몇만 원 이렇게 해서 지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한 번 먹는 약값이 100만 원이다 이거야.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도 막 몇 번씩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먹는 약이 10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이 뭐 정의공사 그 어쩌다 하면서 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알러니 죽지 뭐 그런 격언이 이제 맥힌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에이씨 그놈 약인지 안 먹겠다고 이제 싼 값으로 먹었지 뭐. 그래 이제 돈 많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안 되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벌어서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 행세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약을 그러지 말고 제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정 해가지고 영 간짐에 내 마지막 경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가지고 그 경고 들은 뒤에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태 돈 모아놓은 게 100만원 밖에 없는데 100만원 줄 테니까 한 달치가 됐든지 1년치가 됐든지 주시오.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3개월치를 100만원에 사와서 이제 먹고 그래 이제 그 약을 주면서 그분이 얘기가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한 분 먹는 게 1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 약을 개발해 가지고 그 이제 그 임상실험 끝나고 이러니까 자기도 돈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 어떻게 나무래? 그게 이제 이치가 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한 가지요 이제. 아이 참 기가 막혔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마지막 약을 지어오고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또 그 약이 떨어지면 또 이제 아픈 거야 이제. 그 약을 지러 가려니까 이제 못 가는 거지. 한 번 먹을 치를 100만원 한 달에서 몇 번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한 달에 100만원도 벌떡 말떡한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럼 알른이 죽는다고 약을 안 먹은 거야. 안 먹으니까 이제 몸이 이제 말도 못하게 아프지 뭐. 그게 그놈의 병이 그렇게 아프다는건요. 예. 그 암이라는 병이 무슨 암이든지 그렇게 아픈가 봐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가 봐. 그래 암을 걸리지 않게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암 걸리지 않고 이 시간까지 살아온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몸 건강할 때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건 정말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약을 안 먹은 거야. 그래서 안 먹으니까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죠. 뭐 말도 못하게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우리 이제 그 가게에서 이제 그 일 시키려고 전화하니까 막 죽는 소리 해가지고 사모님 내가 지금 몹시 아파요. 못 가요. 이제 좀 이따 나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죽을 날을 잘 아는 거지. 그렇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그래서 눈 뻔히 뜨고 그 약값을 못 대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거를 생목숨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참 병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특히 그 전립선이란 게 그분 고통받는 거 보니까 그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전립선 예방약을 먹어야지. 캐놓고 벌써 저때 물어보니까 비싸길래 그 약을 벌써 안 먹은 지가 저도 벌써 2년 이상 전립선 예방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소변하고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유튜브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전립선 예방약을 이번에 사온 거예요. 한 각을 사 지금 먹고 있는데, 암튼 소변 마려운 거 이런 것도 해결되고 변비도 해결되고 또 전립선에 대한 병도 막는 예방약이기 때문에 이건 먹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병은 자랑하고 돈은 숨기라는 옛 어른의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서 그 병에 걸리지 않게 이런 영상을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우리 공짜로 이렇게 계정을 쓰다 보니까 뭐 상당히 그 규제가 많아요. 내가 오늘 그 성경 봉독에서 뭔가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또 거슬렸나 봐.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 개인적인 이야기, 내가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하는 거를 내가 올렸더니, 그게 이분들에게는 말하자면 구걸하는 식으로 그렇게 인정하는가 봐. 그러나 뭐 유튜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뭐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뭐 전화가 있기를 해, 뭐 어디 메일이 있기를 해, 뭐 이게 참 환장할 일이지. 그래도 그 공짜로 쓰는 재미로 이제 유튜브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낮에
창세기 12장 10절 저거 올릴 때 한사코 안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날 위해 기도해 주시하는 그걸 뺐더니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아이 참 더러워 죽겠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공짜로 유튜브를 쓰는 주제에 그분들을 원하는 사항을 안 맞춰줄 수 없잖아요. 그분들 보고 나쁘다고 난 그런 건 아니고, 그분들도 이제 이치저치 여러 가지 뭐 항의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겠죠. 자기들도 공짜로 이렇게 쓰게 해주는데 뭐 이제 또 불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올리면 삭제되더라. 뭐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 전립선에 대한 거는 100번 강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병이 일단 걸리면 그분과 같이 그렇게 고통받고 뻔히 눈으로 보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그냥 거두어야 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은 오기 전에 예방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돌봐줘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길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누가 옆집에 아저씨, 옆집에 애들이 내가 늘 그 옆집 애에게 늘 뭐 용돈도 주고 뭐 그를 뭐 글도 가르쳐 주고 뭐 뭐도 주고 그 필요한 걸 이렇게 내가 만날 그 옆집 아이에게 주는데, 그 옆집 애가 한 번도 고맙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횡하니 그냥 지 잘난 것이 그런 행동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안에서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질병을 주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전립선이다 뭐 위암이다 뭐 내장 뭔약이다 이런 걸 항상 미리 예방약도 먹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는 이제 그 제가 전에 비타민 D를 먹으려고 했더니 비타민 D도 참 먹어야 될 약이거든요. 뭐 A, B, C 뭐 이런 거 다 먹으면 좋은데 뭐 그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D 급한 것만, 비타민 C는 뭐 당연히 항상 먹어야 되고 그거는 부작용 없고 한데, 비타민 D는 색깔이 빨갛게 나오는 거는 저같이 위장 나쁜 사람은 위장을 공격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그게 이제 멜각해 뭐 카나다산이라든가 뭐 멜간 거 있어요. 그것도 꽤 비싸요. 한 통에 4만 원인가. 우리 어머니도 그거 들고 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뼈.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골다공증으로 지금 허리가 다 꼬부라지고 93세예요 우리 어머니가. 93세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자주 못 들어가는 사이에 우리 아들들이 저 할머니 뒤로 다니면서 등뼈가 주저앉아 버린 거야. 주저앉으면 가서 골세면이라고 주사기로 세멘트 그걸 갖다가 주사기로 쭉 찔러서 뼈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 채워가지고 그 세멘트를 이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뼈가 이렇게 그냥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걸 내보는 사이에 이놈들이 그걸 8번이나 했더라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관리했을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비타민 D를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 골다공증 있는 사람이 비타민 D를 쭉 먹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걸 골 속에 뼈가 꽉 찼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좋고, 또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이제 감기도 자주 안 걸리고 좋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해수욕장에 가서 막 몸 태우고 할 때 비타민 D 몸에 형성되라고 몸을 태우잖아요. 지금 햇빛에 몸을 못 태우거든요. 지금 뭐 자외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해요. 그 뼈라든지 감기도 자주 안 걸리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고, 비타민 C는 뭐 그냥 전신만신 안 좋은 데 없이 다 좋기 때문에 항상 먹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예방약을 3가지를 먹는 중이에요. 전립선 약하고, 비타민 D하고, 비타민 C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가 비타민 D를 사다가 늘 이렇게 끊이지 않게 해드렸더니만, 그 뒤로부터는 다시는 뼈가 안 주저앉아.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앞으로 뼈 주저앉는 거는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에이 뭐가 끝이야. 끝이 어디 있어. 자기 나이 많은데 또 그렇겠지. 근데 벌써 그렇게 자주 주저앉던 게 벌써 몇 년간 내 약을 드리고부터는 몇 년간 지금 뼈 주저앉는 게 없어졌거든요. 비타민 D는 뼈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꼭 골다공증이 안 걸려도 그 골다공증이 안 걸려도 골이 뼈가 약해져요. 그 속에 다 뼈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이렇게 있는 형식이 돼요, 나이 들면. 거기다가 나도 이제 그 비타민 D를 안 먹었는데, 돈 드니까 돈 아까워 안 먹었는데 최근에 와서 먹어요. 왜 먹는 거 하니까, 그 올 봄엔가 이석증이 왔어요. 이석증이 이제 기와 기 사이에 있는 그 돌이 있거든요. 돌이 있는데 돌이 빠져서 옆으로 이탈되면서 이석, 다를 리자, 다른 곳으로 돌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석증이 와가지고 막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평소에 내가 이제 그 약 뭐 이런 계통에 이제 오래 종사했으니까 돌팔이 의사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이석증이구나. 내가 한방할 때 이제 그 배운 상식 이런 거 이제 봐서, 그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그 기계가 아주 설치가 잘 돼 있더라고. 꽤 비싸게 받대. 그 보험 있는데도, 이석증 치료하는데 보험 있는데도 6만 원을 받더라고. 그 병원비가 6만 원 나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보험 끼고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그 의자를 벌떡 제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팽 돌리더라고. 그래 그 이석증 탁 이제 이렇게 넣는데, 눈에 뭐 이렇게 망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석증이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왜 이석증이 왔을까 하고 이제 고개 깨우탕깨우탕 하면서 이제 그 병원비 주고 약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한 1년 지나서 또 온 거야, 이석증이. 그 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아니 그래 이석증이, 이게 내가 물어봤어요. 왜 옵니까? 이석증이 돌이 빠지는 건데, 돌이 빠지는 건데 그게 무슨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랬더니만 그게 아니래. 뭐든지 의사 말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석증도 돌이 빠진다는 건, 돌이 이제 하나의 뼈다 이거야. 뼈가 그렇게 이제 약해져서 이제 빠지니까 뼈에 대한 거는 비타민 D를 보강해야 된다 하더라고. 비타민 D 주사 한번 놔줄까요? 그래서 에이, 비타민 D 같으면 내가 좋은 약이 있어서 집에서 먹겠다 그러니까, 주사 놔주는데도 그것도 뭐 3만 원인가 2만 원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안 맞고 그냥 내가 집에서 약을, 비타민 D는 내 약을 아는 약이 있어요. 왜냐 어머니를 내가 해드리는 거 있어가지고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도 이제 비타민 D를 먹는 거야. 이제 어머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래요. 이게 그
그 이석증도 골다공과 같이 뼈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먹어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의사가 자기가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 6개월마다 하면서 온대. 돌 빠졌다고 어지럽다고. 그래서 이제 이제 날 보고 이제 비타민을 보충하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또 어느 날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전화가 왔는데 막 어지럽대. 그래서 어머니 그 왜 내 비타민 D 그 드시라 뛰면 자주 안 먹었으니까 요새 좀 안 먹었지 가더라고. 그래서 그게 저 골다공증하고 같은 병이래요. 그렇게 그거 잘 잡숴야 돼. 그 병원 가서 일단은 내 아들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손주하고, 난 이 서울 있고 이제 내 아들들은 그쪽에 어머니와 같은 쪽에 있거든, 양주에. 그래가지고 둘째 놈 토요일 날 둘째 놈 차에 타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돌 빠졌으니까 돌 넣으라 그랬더니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둘째 놈하고 같이 병원 가서 이제 돌 제자리에 넣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혼났으니까 이제 뼈 주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비타민 D를 그동안 먹었던 게 아닌데 이걸 계속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인네들 또 한 몇 달간 안 먹었던가 봐. 그렇게 돈 아깝지 않나 이렇게. 아니 병이 안 오는 게 중요하지 돈이 문제냐고. 그래서 비타민 D 어머니 이제 빼지 말고 꼬박꼬박 잡수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지금 어머니도 이석증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석증도 비타민 D로 예방할 수 있다. 또 골다공증도 비타민 D로 예방할 수 있다. 또 감기 이것도 비타민 D로 예방이 된다. 또 비타민 C도 역시 감기라든지 또 잔병치레 이런 거 다 예방이 된다. 그래서 전립선 예방약하고 비타민 D하고 비타민 C는 나이 들은 분들은 꼭 드셔야 된다 하는 거를 시간 많이 갔네요.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약장사도 아니고 나는 약 이름만 얘기했지 어느 회사 약을 사시오 이것도 아니고 유튜브 또 이거 툭하면 자기네들 오해하고 저 자식 또 약장사 하는 거 아니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영상 삭제할까봐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난 약 파는 게 아니에요. 선병자 이온이라고 우리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 이제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소변이 자주 마려울 때, 변비가 있을 때, 이럴 때 전립선을 의심해 보라. 그리고 전립선에 예방약을 먹을 필요가 있고 이석증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거 감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방약을 비타민 D와 비타민 C, 전립선약 이렇게 예방약을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잡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